부모님들 등골 빠진다고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지금 고등학생들 샤넬 매는 거 보면서 노스페이스 입었던 애들은 효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와 되게 있어 보이네요. 여기 지금 프랑스 파리고 태용백과 두 번째 시간에서 다룰 주제는 파리 패션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파리는 음식하고 예술, 패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고 4대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도시에서 패션쇼를 하는데 파리, 밀란, 뉴욕, 런던 이 4개의 도시를 전 세계에서 가장 패셔너블한 4개의 도시라고 한다면 저는 그 4개 중에서 단연 파리를 가장 우선으로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파리는 에르메스 말하는 순간 파리 패션을 대표하는 모든 여자들이 가장 원앤 온리로 좋아하는 에르메스. 파리를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여러분들 뭐 생각 금방금방 나시겠지만 저는 에르메스, 샤넬, 입생로랑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고 유서가 깊은 브랜드들이 부르는 단어는 하우스 브랜드, 하우스 브랜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에르메스 앞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죠. 사실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의 로망인데 이 로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말은 겁나 비싼 브랜드입니다. 겁나 비싼 브랜드고 가방 하나에 1억짜리 있나요? 있습니다. 예, 옆에 오늘 스타일 디렉터 연시우 실장님이 서 계신데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하죠. 기본이. 그죠? 네. 계속 올라. 그리고 에르메스는 가방이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아이템은 어쨌든 가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에르메스의 역사로 돌아갔을 때 마구를 제작하는 브랜드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죠. 그래서 에르메스 하면 대표할 수 있는 아이템은 벌킨하고 켈리죠. 버킨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클래식한 디자인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모든 여자들이 가장 결혼할 때 예물과 혼수를 받고 싶어하는 가방 1순위 에르메스 벌킨. 심지어는 그 몇천만 원씩 하는 가방을 매장에서 구매를 가면 바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예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에르메스를 반복적으로 많이 구매해서 고객에 대한 신용 포인트가 굉장히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썰도 있습니다. 소문도 있고요. 에르메스 대표할 수 있는 컬러 오렌지죠. 오렌지 컬러가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컬러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는 사실 옷보다는 가방하고 신발 같은 경우도 많이 하죠. 지금 여름이어서 뭐 여름에 하면 에르메스 이즈미르라고 하는 H자로 되어 있는 그 샌들 많이 신으시는 것 같아서 에르메스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해서 입문자들한테는 캔버스로 된 가방 있잖아요. 에르백? 에르백? 뭐 같은 것들도 그런 거는 거의 뭐 저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통해서 구매하는데 거의 한 100만 원, 200만 원대 하면 에르메스의 캔버스백 같은 경우는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도 남자들은 이제 GM 사이즈, 좀 큰 사이즈 있어서 남자분들도 충분히 들 수 있고. 근데 에르메스를 더 가볍게 입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향수나 스카프 가셔야죠. 에르메스는 정말 스카프를 하나의 작품처럼 할 수 있게 스카프를 벽에다 거는 거치대까지 판매를 합니다. 에르메스에 가면 스카프로 입문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에르메스 스카프를 해서 매도 되고 선물해도 되고 아니면 벽걸이를 해서 액자처럼 집에 작품처럼 걸어놔도 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뭐 식기류하고 뭐 그러니까 에르메스는 모든 여자들이 정말 다 갖고 싶어하는 아이템들을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타임리스하고. VMD가 진짜 유명해요. 네, 맞아요. VM 좋아서 저도 도산공원에 문 닫은 에르메스 매장을 가끔씩 보러 가긴 해요. 강아지가 살아있는 것 같네요. 이거 막 쇼핑백 다 들고 있잖아요. 에르메스 하나씩. 오렌지색 쇼핑백. 지금 생토노레 거리에 어쨌든 보면 모든 명품들이 다 파리를 대표하는 하우스 브랜드들. 샤넬 갈까요? 샤넬 가야죠. 자, 두 번째는 샤넬이죠. 요즘은 여담이지만 중학생도 샤넬을 맨다는 그런 소문이 있듯이 사실 샤넬한테 대중적이라는 말을 써주긴 애매하지만 하이엔드 중에서 조금 더 대중적인 그런 느낌을 에르메스보다는 줍니다.
하지만 샤넬은 절대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니고요. 가격이 MZ세대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면 블랙핑크 제니하고 이번에 뉴진스에서 샤넬 앰버서더들이 나오면서 고등학생들이 따라서 구매한다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노스페이스 열풍이 불어서 부모님들 등골 빠진다고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지금 고등학생들 샤넬 매는 거 보면서 노스페이스 입었던 애들은 효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샤넬은 정말 그만큼 지금 조금 더 MZ들한테도 하이파한 브랜드가 됐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가방이겠죠. 금장 체인 장식, 이제 샤넬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퀼팅 이런 것들이 샤넬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디테일이고 클래식백, 보이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옷도 마찬가지로 샤넬 하면 대표할 수 있는 거는 트위드. 할머니가 입었던 샤넬 트위드 자켓을 엄마가 물려입고 다시 손녀딸이 입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더해주는 타임리스한 아이템이에요. 예, 너무 비싸대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1,000만 원짜리 자켓이 지금 이제 없어요. 1,500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너무 사고 싶어. 마찬가지로 태영배가 마트에 갔다야. 아직도 구독 안 눌렀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브랜드들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서 샤넬도 마찬가지로 샤테크 한다 그러죠. 그래서 재테크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아이템. 샤넬 맨즈는 사실 과거에는 좀 흔치 않았는데 샤넬 맨즈를 저는 입게끔 만든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솔직히 지드래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샤넬을 큰 사이즈를 좀 구해서 입는 것도 있고 빈티지 샤넬 맨즈도 있고 저도 빈티지 샤넬 맨즈 많이 구입하는 편이고 남자분들은 정말 샤넬을 입고 싶다면 유럽에서 구매하시면 좋은 게 특히 신발 같은 경우는 맨즈 한국에서 바잉하는 것들이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솔직히 거의 스니커즈 위주고 근데 샤넬 여기 오면 유럽 여자들이 발이 크잖아. 270 사이즈를 항상 구매할 수 있어요. 내가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졌어. 샤넬 하면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디자이너에 대한 얘기인데 코코 샤넬이라는 정말 전설적인 디자이너가 샤넬을 만들었고 코코 샤넬이 살았던 그 생가가 요 바로 뒤에 이제 깜봉 스트리트라고 있는데 샤넬 깜봉 매장에서는 구매하면 유일하게 약간 에디션 같은 쇼핑백을 줘요. 그래서 다른 매장에서는 다 블랙 쇼핑백을 사용하는데 그 깜봉 매장에서 구매하면 화이트 쇼핑백을 줘서 오히려 조금 더 그 매장에서만 살 수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두가 아는 칼 라거펠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카라가 높은 셔츠를 입고 가죽 반장갑을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스케치를 하고 대표할 수 있는 시그니처 디테일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샤넬 하면 로고가 이렇게 C가 두 개로 이렇게 꺾여서 달려 있잖아요. 이 CC 로고에서 이렇게 잠금 장치를 열 수 있는 이 디테일을 칼 라거펠트가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우리가 칼 라거펠트 하면 많은 여성분들이 그 디테일에 대한 향수가 좀 있죠. 생로랑 파리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뒤에 보이시는 생로랑입니다. 생로랑이라고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불리고 있지만 저는 입생로랑으로 하겠습니다. 입생로랑이라는 그 디자이너가 굉장히 스타성이 있고 많은 좀 이슈를 항상 불러일으켰던 젊은 천재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입생로랑이라는 디자이너의 어떤 일대기나 그의 삶은 영화가 한 두세 편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입생로랑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저는 가스페스 율리엘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온 생로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되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입생로랑을 얘기할 때 저의 세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전 세계에서 옷을 가장 잘 입는 남자 스테파노 필라티가 이끌었던 입생로랑, 클래식하고 우아한 느낌의 입생로랑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저의 조금 아래 세대들은 열광했던 드디어 이제 에디 슬리먼의 얘기를 좀 해야 되죠. 천재 디자이너고 전 세계의 남자들이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었던 주역, 아직도 스키니한 옷들을 셀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디 슬리먼의 생로랑은 락시크적이고 밴드? 약간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줬던 그 시절에 대한 컬렉션들이 아직도 아카이브로 중고 시장에서 되게 비싼 가격에 팔릴 만큼 인기가 많았죠. 에디 슬리먼이 돌연 이제 활동 중단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생로랑 망했구나, 생로랑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의 생로랑보다 지금의 생로랑이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 주역은 이름을 들어도 잘 몰랐던
한 디자이너가 이제 만들어낸 거죠. 안토니오 바카렐로라는 한 디자이너에 의해서 지금 이끌어지고 있죠. 생로랑을 저도 지금도 많이 구매를 하고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디자이너로서 봤을 때 스테파노 필라티하고 에디 슬리먼을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 생로랑 하면 저는 생각나는 단어 중에서 하나는 시크함이거든요. 그 시크한 요소를 정말 우아하게 이끌어가는 디자이너인 것 같아서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로랑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여자분들은 그 YSL 로고가 금장으로 들어가 있는 가방, 구두, 지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남자는 키가 작은 남자들한테 정말 희망을 준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로랑 하면 또 생각나는 남자의 대표 아이템은 힐이에요. 힐. 에디 슬리먼 때 나왔던 6.5cm짜리 힐이 지금까지도 그 힐이 생로랑에서 이제 아카이브처럼 나오고 있어서 키가 작은 남자들이 그 생로랑 부츠를 신으면 정말 마법의 부츠처럼 키가 6.5cm가 커지는 효과를 얻으면서, 저 오늘 안 신었네요. 저도 그 신발을 한 6, 7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로랑처럼 슬림한 팬츠 신어도 되게 잘 어울리고, 와이드 팬츠 신으면 굽이 가려져서 마치 원래 내 키가 그렇게 된 것처럼 환상을 주는 어떤 그런 아주 착한 아이템이어서 남자분들은 그 슈즈가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고, 생로랑 하면 생각나는 셀럽은 한 명밖에 없네요. 강동원. 디오르무부터 시작해서 에디 슬리먼의 룩을 가장 완벽하게 소화를 해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로랑은 정말 딱 한마디의 단어죠. 시크. 그래서 프렌치 시크 하면 생각나는 룩은 또 올 블랙 룩을 만들었을 때 가장 섹시하고 가장 시크한 브랜드는 생로랑입니다. 태용백과 수업료는 구독으로 받겠습니다.